지난번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뭔가 정신이 바짝 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야말로 이제 그 동학의 본령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동학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제대로 알아야겠다.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 서구적 사상에 의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한 세기를 서양 사상에 물들어서 서양 사상의 무조건 우월주의에서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동양 사상에 비해서 서양 사상은 우월하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서양 사상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 사상에 비하면 너무 유치한 어린애 발상도 안 되는. 응? 우리가 어린애를 데리고 이렇게 꿈 같은 얘기를 어린애들한테는 잘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한테 뭐 페어리 테일이 뭐 요정이 어저께 와서 네 이빨을 갖고 와서 이 돈을 줬다든가 그럼 그냥 그거 믿고 저기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어린애들에게 얘기하는 수준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서양의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근원적으로 생구라니까 말이라도 어렵게 해야 그 생구라가 들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온갖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너무도 단순한 걸 너무도 어렵게 복잡하게 말하는 재주들이 있다고. 근데 여기에 걸리면은 정신 못 차려요. 왜냐면은 내가 좀 후진 것 같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계속 헤매게 되는 거거든요. 이놈들은 또 자기들끼리 그냥 계속 말만 돼. 근데 서양 철학, 서양 사상가도 그 문제가 있는 게 서양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서양 철학자들에 대해서 우리처럼 관심이 없거든. 서양 사람들. 독일 가서 독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칸트가 뭔지 해결이 뭔지 그거 우리 관심이 없다. 그거 잘 모른다. 그러지 무슨.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하거든. 칸트 해결에 조금 모르면은 이게 뭐 후진놈 같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그 인생을 낭비해왔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다운 생각을 하려면은 우선 수훈을 교두보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훈은 서양 사상에 물들기 전의 우리 모습이고 우리 언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용담유사 읽으면서 너무도 감사한 게 우리 말을 가지고 쓴다는 거. 거기서 쓰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 말이거든. 그러면서도 그 평이한 우리 말을 가지고 그렇게 심오한 사상을 얘기했다는 거. 참 수훈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오행 얘기하고 천지인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은 결국은 이 수훈이라는 사람은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함으로써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영어 질대지 수 속에 이 세계는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반드시 지금 2권 108페이지를 펴놓고 강의를 같이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용담유사 내가 강의할 때는 이제 텍스트가 이제 이렇게 해석된 텍스트가 없지만 이건 다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죠. 근데 이때 내가 이거 썼을 때랑 지금 또 내가 이 동학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고매해져 가지고
항상 bird eye view, 조감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보거든. 이 전체를 본다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게. 서양 철학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는 게 뭐냐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항상 몇 개 사상가들을 그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조감하면은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지. 전체를 조감하면. 그러니까는 내가 그 억울한 거는 서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이런 데서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게 몇 년 내로 전체를 조감할 수 있도록 그 위대한 프로페서들이 강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책으로 독파를 해보려고 지랄 발광을 해본들 그게 안 돼요. 전체를 조감하고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동학을 우리가 따라오시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동학을 왜 따라와요 지금? 제1의 이유는 재미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는 도올 선생이 재미있게 강의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동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풀려나갑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이 수은의 깨달음을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이 이게 삼재. 그러니까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의 설정 자체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 천지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세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이 생명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천지인 자체가 뭐야? 천과 지가 섹스를 하고 교감을 하면서 만물을 생성하고 거기에서 최령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뭐야? 천지인이라는 거는 우주인 동시에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 우주인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크리에이티비티죠. 하나의 창조력 그 자체가 천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지인이라는 건 하나의 그것 자체가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티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아래서 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뉴턴 물리학적인 사유지. 그게 아니라 천지인 삼재가 생성을 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있는 거죠. 시간 공간이 있는 거죠. 좀 이해를 하십니까? 뉴턴은 뭐야? 딱 시간이라는 게 흐름이 있고 공간이라는 게 딱 있어서 그 공간의 좌표에서 지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연장 물체가 있고 이런 그것 자체의 생각을 부신 게 이제 20세기 위대한 현대 물리학이란 말이야. 물리학이란. 근데 그 현대 물리학의 그 핵심에 수는 19세기 중엽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양자역학을 이미 수는 기본적인 발상 구조가 그러한 걸 깨우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천지인 삼재지 수가 이런 법칙이 여기서 다 드러난다. 다 볼 수가 있다. 여기에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예요? 사시성세. 제일 처음에 영호 질대지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시가 성쇠. 여름에는 그냥 이러다가 쇠.
요즘 이제 모든 게 이 단풍이 들고 쇠락해 들어가잖아요. 사시가 성쇠하는 그러한 리드믹 체인지죠. 그러니까 이 리드믹 체인지, 그 다음에 풍로 상설, 바람이 불고 이슬이 맺히고 이 서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치는 이런 풍로 상설이 뭐야? 전부 그 때를, 그때 아까 말하면 여기 천지민신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때를 잃지 않는다, 어기지 않는다. 지금 딱 가을이 오니까 단풍이 쫙 들잖아요. 다음 주는 내가 김제를 가요. 김제, 금산사가 있는 김제로 가가지고 김제로 가서 이제 좀 거기서 또 농촌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참 우리나라의 농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실기시라, 그 다음에 불변기서라. 내가 그 곡성을 가니까 여러분들, 곡성에 가면은 군민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곡성을 꼭 한번 가보세요. 곡성이라는 데는 섬진강이 곡성을 제일 많이 지나가요. 36km인가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섬진강은 곡성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곡성에 거기 침실습지라는 데가 있는데 가볼 만해요. 그리고 곡성의 군민회관 앞에 국악의 예혼, 그리고 일산 김명환 선생이 거대한 일산 김명환, 우리나라 최고의 고수의 이 비가 너무 아름답게 서 있단 말이야. 그 비가 내가 쓴 거거든. 내가 가서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잘 썼는지 모르겠어. 그때 벌써 그때만 해도 젊었다니까 내가. 이 곡성 군민회관 앞에 선 이 비는 조선의 예혼 일산 김명환 선생, 이 땅에 태어나 고법을 완성하고 국악의 대맥을 이루다. 여기 일산 김명환 선생,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판소리가 있었지만 판소리에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이 있듯이 반드시 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북이라는 거는 단순한 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락이고 박자고 모든 게 거기서 그 응축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이 김명환 선생이 체계적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근대적인 고법으로서 완성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국악이 사라질 수 없게 어떠한 체제를 갖춘 거죠. 그러니까 김명환 선생이라는 분의 업적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이 국악의 가장 딥 스트럭처를 완성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이 여기 옥과 분이고, 그래서 곡성 군민회관 앞에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일산회라는 게 살아생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산회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서 했는데, 그 당시 이 돌의 디자인 같은 게 아주 현대적이고 예술적이고, 이 뒷면에 가면은 이 뒷면에 이 양반의 일생을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이거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양반의 일생을 여기 다 썼죠. 이 양반이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 양반이 함동종월 선생이랑 같이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동거하면서 잊혀져 가는 가야금 산조의 원형을 복원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고, 일본 유학을 하셨는데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음악에 미쳐가지고 이 판소리에 미쳐가지고 판소리의 가락에 완전히 심취를 한 거죠. 근데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북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난 이 양반이 내가 보스턴에서 귀국하자마자 이분을 찾아가서 이분을 뵙고
기나긴 이 양반과의 정신적인 교류가 계속되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 비문은 내 글씨고 내 채로 쓴 것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예, 지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쳐다봐도 상당히 아름다운 비석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곡성에 오시면은 반드시 이 비를 한번 봐주시면은 남다른 감회가 서릴 것입니다. 예. 그 때를 잃지 않고 다 맞게 돌아간다. 그렇잖아요? 때를 놓지 않고. 그리고 여기 불변기서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하는 뭐라 그랬죠? 무동정변역질이라고 하는 거. 무동정변역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것이 벌써 여기 불변기서, 그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게 불변이란 말, 불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로 창생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슬과 같은 창생, 이슬과 같다라고 봐야겠죠. 이슬과 같은 이 억조 창생이 이러한 모든 이런 이게 점에 그 영어 질대지 수는 있고 동족 변역지 리는 없는데, 그러한 그 모든 억조 창생 사람들이 막지 기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떠한 단서에 의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오묘한 이 세상이 이렇게 짜여져 돌아가는지, 에? 왜 봄이 왔다가 왜 여름이 오고 그게 바뀌지 않고 그렇게 되는지, 이 오묘한 세계를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학교만 가도 벌써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벌써 접하니까 어느 정도 이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은 과학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과학적 지식을 얻음으로써 뭐죠? 사실은 이 자연에 대한 외경감을 우리는 상실해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육이라는 게 그거를 터득하려면은 농부가 밭을 가고 매해서 하늘을 보고 그냥 밤이면 별을 보고 달을 운행을 보면서 올해 어떻게 농사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다 터득해 가는 거거든.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단순한 뉴턴의 법칙이 아니라 그런 농부의 삶을 통해서 우주 운행을 체화시키는 과정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나온 철학들이에요. 이게 동학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지금이면 물리,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는 지구 공전 자전에 의해서 다 설명되는 거 아니야? 그 끝나버리는 거야. 오늘 달이 왜 저기 있지? 이게 내가 요새 좀 이렇게 보니까 그거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 동창회 새벽에 어떻게 오줌 누러 일어났다가 동창회 열었는데 딱 걸려 있으면 그걸 보고 초생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과거에. 동창에 걸리면 무조건 금음딸이에요. 그거는. 이런 것도 옛날엔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그냥 단순하게 수리적으로 딱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체험적으로 알 때 자연에 대한 외경심이 생기고 자연에 대한 어떤 성경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문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농업이라는 걸 완전히 이거를 산업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부가 사라지고 기업가들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환장을 할 수 있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돈 계산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농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체 정신, 지금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건 농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리려는 건데, 이게 전부 그냥 산업 구조 속에 지금 들어가 버리는 농촌. 아무리 농촌에 살아도 지혜가 안 생기는 농촌. 인의예지 도덕이 생겨나지 않는 농촌.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는 애들보다 시골이 더 나을 게 없다 이거지.
같이 빈곤한 삶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아주 크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막지기단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벌써 수는 굉장히 벌써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왜 믿느냐? 천주시리에 왜 사람들이 농간을 당하느냐? 막지기단하니까 이게 천주의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 다 속아. 이건 천주의 은혜로 별이 저렇게 운행하고 다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런 천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야. 이 얘기야. 그래서 천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놈들은 쌍놈들이다 이렇게 된 거지. 옛날에 양반 쌍놈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천주의 은혜를 아는 놈이라 양반이고, 그렇지 않은 놈은 개 쌍놈들이다. 이게 20세기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예요. 20세기 가장 큰 변화예요. 그거거든요.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고, 외국 유학하고, 크리스찬이 돼서 외국 유학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방공의 열사가 되는 거야. 이게 교양의 제1조건이었거든. 나도 그랬잖아요, 나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돌아와서 나는 그동안에 벌써 좀 전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공 투사는 안 됐지만은 이게 모든 게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 나의 삶을 내가 부정하면서 부잣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부정하죠. 모든 걸 자기 존재에 내가 미국 유학 갔다서 서양 철학 가지고 폼 잡아는 그거 다 부정해버리죠. 모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서울에 살면서 시골 문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삶을 보면은 self negation이란 말이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야 된단 말이야. 수훈의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주의 은혜라고 말한다 이거야. 혹은 그리고 어떤 놈들은 천주를 얘기 안 하면 우리 전통 문화에 화공이라는 말이 있었거든. 천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이게 중세사상의 전부거든요. nothing 으로부터의 창조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게 중세사상 전부거든. 이러한 이 사상에 의해서 이게 천주지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창조하시면서 법칙을 거기다 부여했고, 그 법칙은 하나님만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인간은 거기서 범접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공이라는 거는 조화의 장인이다 이런 얘기야. 조화의 공인, 장인이야, 장인. 공인의 장. 공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화공이라는 것은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가 아닌 creation from nothing이 아니라 creation from something. 있는 걸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목숨일만 한 거지. 화공이라는 게. 이건 히랍 사상이 우리랑 그런 면에서 이 화공 사상하고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 플라톤의 사상을, 플라톤은 창조라는 걸 인정 안 하거든.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로 나와야 되잖아요. 무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유에서부터 유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야.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드는 거지. 낯생은 아니다. 이건 우주는 하나의 혼돈의 진료인데 그 진료를 화공해서 그러니까 그 화공의 그것이 흔적이라고 말한다. 동양 사람도 조화속이다 그럴 때 조화라는 거는 이 화공사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는 지금 이게 굉장한 건데 동서의 초월적인 사상을 이 두 마디로 대변한 거예요. 하나는 천주지은, 하나는 화공지적. 이거는 완전 초월이고 이거는 현실, 물질적인 창조라는 거지. 지금 동학을 논하기 위해서 이런 거시적인 우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거시적인 우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연이나 은혜로 이 천주의 은혜라고 말할 것 같아. 천주의 은혜로서 말한다면은 연이 이은 언지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눈깔로 볼 수는 없다. 불견지사라는 거야. 그것은 오직 누가 눈깔로 그거 봤냐?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거 했냐? 그건 눈깔로 봤냐? 수는 철저하게 시공의 인간이라고 하는 현실 존재를 놓고 니들 봤냐 이거. 동의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다 그냥 저 물이 왜 끓냐? 그 장작을 폈으니까 끓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화공지적이건 장작이라는 현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생으로 장작이 뭐고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부리고 뭐고 하나님이 샥 만들었다. 네 눈깔로 봤어? 어? 그리고 이걸 공장으로 말아서 화공으로 얘기하자. 화공으로 얘기하자 이거야. 화공으로 말한다고 하도 이건 아예 눈깔로 볼 수가 없고 이거는 조금 형용하기가 어렵다. 과연 그런 건지. 목수 새끼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만든 건지. 목수 새끼들이 법칙을 줘서 저 해와 달과 별이 저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건지. 그거는 난상기한 그 말로 구라치기가 어렵다. 이 정확한 걸 구라치기가 어렵다. 왜냐 여기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해석을 못해. 다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동경대전도 마찬가지고 명료하게 해석을 해야 돼. 왜냐? 나오잖아. 왜냐? 왜 낭산지연이고 왜 불견지사냐?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의 모든 자연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미필, 천주지은이나 화공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필연성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미필이다. 그것은 그 모든 이 천지자연의 대움직임이 꼭 그러하리라고 하나님이 만들고 뭐 화공이 흔적이다 이렇게 반드시 말할 수가 없다.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작적으로 치밀하게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유치한 필연주의에서 결정론적인 기계론적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게 내가 말하는 동학이다. 왜 모르느냐? 응? 이
이 문장 하나만 해도 천하의 명언입니다. 천하의 명언. 근데 이걸 누가 나처럼 이걸 꿰뚫어가 얘기하냐 이거야. 마치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이건 기본, 텍스트의 기본.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갖는다. 그 컨텍스트를 모르면 텍스트는 해결이 안 된다. 그 컨텍스트가 뭐냐? 고조선에서 수은까지. 그 컨텍스트를 다 알아야 돼. 난 옛날에는 전부 그거는 중국에서 있던 걸 이렇게 중국 철학 전공자라고 그러는데 요새 보니까 중국 철학 전체가 고조선 철학이다. 아? 왜? 걔들은 모르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철학 몰라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공부하고 동서 철학을 다 통달해서 보면은 우리 철학이 되는 거지. 우리 철학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작업을 수은 형님이 먼저 하셨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형님, 참, 불초한 제가, 이제 와서 형님 알아보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